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그거지만은 네. 저희 나라가 제일 처음부터 이제 그 농경사회이다 보니까는 이게 노동을 산업공상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식이 예, 지금 같아도 이제 건설 현장에서 있으면서 하면은 자기들 노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제가 노가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외국이나 이런 데 미국 같은 데 보면 명화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육체적인 일을 해가지고 떳떳하게 이제 대학원 교수나 뭐 이렇게 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드나 이런 거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네. 너무 이렇게 낮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네. 뭐 옷만 이렇게 뭐 작업복만 걸쳐 입으면은 이제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도 그냥 아우 저희 노가대구나. 음. 예. 그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 천대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안전관리자나 관리자가 있을 때만 이렇게 조금 뭐 제지할 때만 이렇게 하지 나중에 안전관리자가 뭐 없을 때, 뭐 관리자가 없을 때 안 보이는 때는 네. 그냥 뭐 해당 방식대로 뭐 뭐 저기 30년 전에 했던 거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는 네. 사고도 일어나고 네. 이제 근로자의 의식 수준이 네. 그만큼 낮다는 거죠. 낮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 프라이드나 이제 작업하신 분들의 어떤 프라이드나 어떤 뭐 이렇게 정립이 돼 있으면은 아 이거는 뭐 저기 똑바로 이제 그 어떤 출퇴근할 때 어떤 뭐 복장이라든가 뭐 하나를 얘기를 들면은 복장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하다 보면은 뭐 좀 저기 안전 의식을 갖다가 조금 뭐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뭐 근로자의 수준은 저 밑에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안전을 하려는 추구하는 방향은 저 위에 있다. 너무 괴리가 크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 그 의식을 좀 더 높이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 말고 다른 것도 뭐가 있을까요? 그 의식을 높이려면. 의식을 높이려면은 좀 더 뭐랄까요. 저기 어떤 작업자의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가 네. 이게 좀 뭐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어떤 그런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떤 작업자의 고용의 생활 안정성, 수준이 올라가려면 그럼 급여가 더 올라가야 되나요?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고용 이렇게 안정성. 저급 어떤 뭐 비 오면은 일 못하고 또 어떤 음. 작업하는 뭐 작업량이 안 되면은 작업 못하고 한 달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형틀 같은 경우가 뭐 제가 일용직 계약서를 봤는데 22만 5천 원입니다. 한 네. 30만 원 정도 된다는 보죠. 근데 어디 나가가지고 제가 22만 5천 원 제가 받는데 일당으로 22만 5천 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365일 하면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비가 왔거나 뭐 하게 되면은 22만 5천 원은 턱없이도 안 되고 20일밖에 작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20일로 작업이 안 되겠지만 한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뭐 고용의 안정성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수입에 어떤 뭐 포지션이 없는데 그걸 뭐 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네. 안전에 관심을 갖고 뭐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동인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제하도 하도를 주고 뭐 최저가 하도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자기가 이윤을 갖다가 남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작업하시는 분들을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어떤 최적기 뭐 적정가로 이렇게 도급 금액을 갖다가 변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LH나 SH나 뭐 이렇게 보면은 최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돼 있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일정하게 뭐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언제 분양을 갖다가 미리 날짜를 정해주고 해버리면은 그 공사하는 책임자나 시공자 입장에서는 그 날짜까지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실제 이거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덜갈 공사도 많이 하세요? 네, 돌강공사 많이 합니다. 네, 음, 돌강공사 많이 합니다. 엄청 돌, 취약하지 않나요? 제가 그러니까요. 네. 그 돌강공사를 하게 되면은 안전이라는 거는 이제 저 둘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공이 그렇죠,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렇죠. 공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안전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돌강공사 하기 전에 이제 같은 적정한 공기를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산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만 앞서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시공하고 안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안전관리자라고 해서 이제 안전만 이렇게 무조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안전을 확보 안 되면은 이렇게 뭐 한다 하면은 뭐 법대로 안 되면은 어느 뭐 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어느 경험자가 아니고 뭐 일반적인 사람도 산업안전보건법 펼쳐가지고 이 법대로 해라 하면은 다 되는데 그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저기 시공하고 함께 가다 어울려서 가다 보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음. 영원한 딜레마죠, 그거. 네, 맞습니다. 네. 영혼은 들리는 손영우 학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이제 저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쪽인데 네. 그 최저 입찰가라는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아요. 결국에는 최저 입찰하는 건 좋은데 뭐 기업으로서는 좋겠지만 결국은 품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우리나라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빨리빨리 하다 보면 분명히 품질 떨어지고 안전하고는 무관하게 가요. 결국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항상 외치고 내 눈에 띄면은 이제 혼줄도 내고 그러지만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제 빨리 업무를 끝내야 되니까 뭐 이런 경향이 좀 오는 거고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전면 개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서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책임 소재를 갖다가 서로 그냥 미루는 경향. 결국 이제 그런 게 오지 않을까 싶고 실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세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맡아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내가 책임졌게 했지만 어떻게 뒤집어 씌든 간에 아웃소싱 회사에 그냥 뒤집어 씌워버려요. 이런 게 이제 가끔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저기 강의하실 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와 닿아요. 네.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이제 뭐 저도 노력을 하고 직원들한테 피해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이제 그 손영희 허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보상하고 관련된 거겠지만 그렇죠. 그런 걸 충분하게 해주고 요구를 하고 그러면 품질도 올라가고 결국에 가서는 더 좋은 기업 환경이 될 텐데 그거를 당장에 모르기 때문에 당장에 싸고 당장에 그 어떤 결국은 그냥 최고 경영자도 문제지만 최고 경영자 바로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우두머리 그 어떤 부서겠죠. 이제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또 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사실은. 왜냐 그 사람들은 무조건 기업에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싸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칭찬을 받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결국엔 그렇게 뭐 위에 밑에 그 환경, 밑에 현장은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이제 그렇게 그냥 해버려요. 뭐 이런 경향이 좀 우리나라도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상당히 이제 품질 우선으로 해서 무조건 최저 입찰가만 안 하고 뭐 그런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문제예요, 그게.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제가 듣기로는 삼성물산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다르게 하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지금 네. 많이 있지만 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예, 많이 예, 그렇죠. 사고가 자꾸 발생을 해요. 예. 제가 삼성물산에 저기 5년 동안 있었는데요. 예. 그, 어, 조금 안전하고 이제 그 품질 안전 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렇게 네. 있는데, 근데 거기는 보면은 안전을 갖다가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요. 뭐 시공 파트는 시공 파트대로, 안전은 안전 파트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시공 파트를 이제 따로 분리해가지고 줬습니다. 예, 돌려 주다 보니까는 어떤 그 안전의 어떤 그 뭐 제도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거 갖다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그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그 뭐 브래드리의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어느 순도 뭐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인데 두 번째보다도 더 밑에 있지 않는가? 네, 두 번째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 없지.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나 네 번째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영규 하고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한다는 데도 지금 한 두 번째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럼 대부분 다 거의 첫 번째 있는 거죠, 지금. 현장마다 틀리죠. 네. 현장마다 틀리는데 예, 예. 첫 번째에서 좀 더 나가는 데 있고요. 첫 번째에서 더 나가가지고 두 번째 갈라면 저기 중간 정도 있는 현장이 있고 예. 그 밑에 있는 현장들이 대부지기수라는 예, 그런 예, 말씀입니다. 예, 예. 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문화를 바꾼다는 거는 이제 이게 문화라는 거는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제 30년대 이제 그 한 세대가 지나야지만이 이렇게 바꿔준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세대가 안 지나고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 그 안전모 쓰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전화, 그리고 난간대, 뭐 비틀비게 해가지고 난간대 제대로 설치하라는 것도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난간대 하라고 안전벨트 하라고 안전모 하라면은 당신이 뭔데, 예? 당신이 돈 줄 거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틀려 있어요. 그게 문화가 발전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네. 이제 저희 네. 현장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발전을 했고 실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하부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꾸 못 느껴요. 자신도 모르게 빨리 한다는 의지만 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안전을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주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거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 의식이 뭐 달라지긴 했어요, 사실은. 그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 이제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이렇게 전면 개정되면서 실제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그 의식을 가지려고 애는 써요, 실제. 그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막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이나 아니면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개정이 되거나 할 때 충분히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많이 듣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보다는 뭔가 예. 근데 그건 요즘 근데 제가 예, 말씀 먼저 하세요. 선생님. 여번 같은 경우는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전에 뭐 김영균 있고 뭐
그 스크린도어 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랬는데 그게 너무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어떤 그 뭐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뭐 건설 현장에서뿐만 아니고 예, 사회적인 책임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 같은 걸 묻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너무 싸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그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 네. 영합주의적인 네. 법 제정이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 어떤 뭐 단계를 거치고 이렇게 중론을 모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뭐 어떤 법을 갖다가 영국의 어떤 법을 갖다가 바꿔와가지고 더 강한 법으로 만들지 않은가 그렇게 싶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현장에 제가, 가가지고 네. 예, 제가 제도적으로 말씀드리려 하는 게 이제 같은 맥락인데 똑같은 생각을 가졌네요. 좀 묘하게도. 정말 그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아주 너무 급박하게 이런 어떤 뭐 법을 갖다가 제정한다든지 법을 바꾼다든지 너무 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꼭 있을 때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이제 그 손님이 허우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게 사실은 그 법이라는 게 악법이 돼버리고 아주 그 예, 서로가 뭐 기업도 그렇고 우리 이제 근로자도 그렇고 서로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제 자꾸 그 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또 저번에 보니까는 뭐 김용균 씨의 어머니하고 또 뭐 어떤 그 뭐 대선 현대 뭐 어떤 그 제철소 예, 어머니 나오셔가지고 그 어머니들을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음. 그 법을 갖다가 추진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입장에서 자기 아들하고 자기 살 같은 피 같은 애를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뒤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그 법을 갖다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뭐 민주노총이나 뭐 이런 그 뭐 정치 세력들 보면 그게 잘못다고 생각하지 그분 어머니하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그걸 갖다가 앞세워가지고 너무 한다는 국민들이 감성적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하니까는 그러지 이성적으로 저같이 어떤 그 뭐 맥락을 알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지는 못할 건데 너무 사람들도 너무 감성적으로 대변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손영기 아버님 저기 다음에도 소주 한 잔 드시고 들어오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조곤조곤 아주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맞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응? 그건,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전면에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앞에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겠어요. 그럼요. 저 아무도 얘기 못 하죠. 그럼 반대 의견 얘기하면 또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성을 갖고 아니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 의견이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고 그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뭔가를 아까 말씀하셔서 중론도 모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하면 비정하고 뭐 어쩌고 이런 그러면 반대 그러니까 입장에서 그 경영계 그 대표이사는 안 불쌍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도 어떤 분의 아들이고 가장인데 참 맞습니다. 그런 것 예,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사실 정치권 얘기 뭐 이런 거 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 정권이 이렇게 시작될 때 얼마나 기회가 좋았냐. 그 국민들의 그 엄청난 지지, 이런 거 갖고 진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이런 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 말씀하셨던 보여주기식 빨리 결과를 막 인기, 해서 뭔가 너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디테일이 떨어지다고. 뭔가 하긴 예, 하는데 맞습니다.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완전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 보면 아휴 그게 뭐냐 그게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맞습니다. 하신다고. 예. 저희 쪽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네. 그뭐 제일 실패한 게 뭐 부동산법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법도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시행하는 그런 어떤 절차라든지 어떤 그런 게 틀렸다는 거죠. 방법이 그렇죠, 틀렸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다 누구나 동의를 해요. 예, 누구나 동의하는데 그거가 이제 뭐 너무 뭐 시행이 좀 절속으로 되고 뭐 어떤 뭐 저기 예, 그런 절차가 조금 무시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 아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낙연 전 총리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 가산점을 폐지하는 대신에 제대하면 3천만 원씩 준다 그랬나? 군에 안 가면 3천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군에 안 가면 3천만 원 준다 그랬어요? 제대하면 3천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아니 되는 저기 거야? 아이씨. 저기 뭐야 저기 이재명 예, 예. 지사가 저기 군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면은 1,000만 원씩 줘가지고 이렇게 한다. 뭐 저기 여행을 다니게 한다. 네, 해외 여행을 다니게 한다. 이러다 그런 정치적인 말씀. 얘기하게. 근데 저는 뭐 그런 저 큰 뜻에서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뭐 계속해서 뭐 누구나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그 누구나 대학 가고 누구나 대학 나와가지고 하고 눈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보니까는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안 한다고 봐요. 근데 뭐 그 수준을 갖다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딱 뭐 실업계, 뭐 인문계, 대학교 갈 사람, 안 갈 사람 딱 구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돼 있으니까는 이제 자기가 할 역할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예. 아, 뭐야? 11시가 다 돼. 네, 아무튼 저기 뭐야. 진짜 이거 만나면 안 되겠는데요? 우리 학우님도 만나면 얘기하다가 밤새겠는데. 밤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공감이 잘 되고 이러면 진짜 아유. 예. 술 안 먹어도 밤새죠, 진짜 이러면 막 얘기하다가 진짜. 오늘 너무 저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 뭐 목요일 날 발표할 때는 그런 거 다 쏙 빼고 그냥 할 얘기만 딱딱 할 생각이고요. 아무튼 저기 아니 뭐야.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기 정말 저기 학계에서도 이렇게 하실 소리는 이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네. 저희 현장에서도 내세울 그런 뭐 어떤 여지가 남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음, 뭐 이렇게 할 말 쏙 빼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너무 보신주의로 하시다 보면은 네. 저희는 더 할 말을 더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 저 아는 선배가 박사 선배가 야, 너 씨 나이도 젊은데 좀 그렇게 해가지고 다 대척점에 서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 그래 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목요일 날 제 소신껏 소신껏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가려서 한다는데 가려도 되겠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예. 뭐 이게 막 올라오는데 뭐. 네. 멋지십니다, 교수님. 네. 네. 제가 내용을 더 세련되게 잘 해가지고 이렇게 잘 하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제가 이 마음속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었는데 그거를 두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밥 안 먹어도 배고픈 게 다 없어지고요. 배가 부르고요 지금. 뭐 이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기분이 좋고, 확 포만감이 올라오고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라이브 강의가 2번인가밖에 더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 뭐 맞습니다. 여쭤보려고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른 교수님들이 라이브 강의를 이렇게 매주 하시나요? 예, 하십니다. 위험성 평가 이수경 교수님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재광 교수님 그리고 네. 또 저기 이정문 교수님 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은 건축 제가 6개를 들고 있는데요. 네. 우리 교수님하고 교수님 2과목 듣고 이렇게 이제 이수경 교수님 위험성 평가 듣고 네. 또 최재광 교수님 건설 안전관리론 듣고 또 이제 산업 재해 이정훈 네. 교수님 듣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 김
그 건축 시공 쪽은 그 뭐 저기 그 라이브 강의는 안 하시고요. 네. 그 라이브 강의를 하더라도 이렇게 화면으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통화는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합니다. 이 라이브 강의로 다 한다고 말씀이시죠? 예. 아니 사실 아까 저기 안전보 저기 산업안전보건법 시간에 들어온 어떤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매주는 안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길래. 조금 근데 시간적으로 네. 이제 다른 그 교수님들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한 30분에 끝내자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은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상관없는데 뭐 이 생각 이제 하시는 이제 뭐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을 좀 줄이시고 그랬어요. 실제. 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그런 건 뭐 2시간 3시간 해도 상관없는데요. 그 저기 학우님들이 학업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매주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금요일 날도 막 다음 주 주제에 막 정해가지고 그 손영규 학우님이 이제 미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저 그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걸 준비해 볼까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저는 재밌어서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라이브 강의 통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하니까 좀 좋아서 그런 말씀 드린 건데 이게 학업에 너무 이제 뭐 붙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교수님 강의가 사실은 제일 길어요. 그래요? 다른 강의보다 제일 깁니다. 아니 근데 라이브 강의뿐만 아니라 네. 실제 이제 정규 강의도 제일 길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많이 알려주시려고 한 아이템 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정말 좀 너무 그냥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 모습이 좋으신데 길긴 상당히 길어요 진짜. 네. 큰일 났네.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아니, 이게 저도 요새 또 논문도 쓰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근데 정말 한 가지 아이템 가지고 뭐 하나 설명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 보면 대단하시다는 생각 많이 가져요. 라이브 강의 계속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부담되시는데 제가 막 제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왜냐면 유튜브 올려도 보지도 않더라고 사람들이 있고 그거 하는데 작업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거 이렇게 올리고 뭐하고. 그렇죠. 근데 뭐 한 분이라도 거기다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야 좋아요 뭐 그런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한 분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뭐 보고 뭐 그러시면은 뭐 제가 하는 건 뭐 상관없는데요. 네, 근데 뭐 어떨 때 보면은 한 분도 안 보시고 그러면 이거 내가 괜히 내 욕심에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고 해가지고 또 다른 교수님들도 부담된다 그러고 너무 너 그렇게 하면 또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또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마음 되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봐야 되네요. 목요일 날 네. 웨비나에서도 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편안한 마음 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